옛날 옛적 산과 호수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제천에 용추 폭포라는 신비로운 곳이 있었다. 이 폭포는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하늘로 돌아가기 전 몸을 씻던 곳이라고 전해져 오고 있었으며, 주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폭포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제천의 어느 작은 마을에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좋아하는 소녀 수진이가 살고 있었다. 수진이는 언제나 용추 폭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곳을 직접 가보고 싶어 했으나 마을 어른들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아이들이 근처에 가는 것을 금기시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날, 수진이는 혼자서 용추 폭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호기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숲길을 따라 올라간 그녀는 마침내 폭포 앞에 도착했다. 쏟아지는 물줄기와 아름다운 무지개가 그녀를 맞이했고, 그 순간 그녀는 폭포의 아름다움에 반해 말없이 서 있었다. 바로 그때 수진이의 앞에 한 마리 작은 용이 나타났다. 반짝이는 비늘을 가진 이 용은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 폭포의 정령 용기야.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 수진이는 용추 폭포와 용이라는 전설을 들었고 진실이 궁금했다고 털어놓았다. 용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대가 이 폭포에 찾아온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해 이곳에 담긴 비밀을 세상에 전할 용기를 가진 자는 모두 환영이야. 그리하여 수진이는 용비로부터 폭포의 수호자 역할을 임명받았다. 용추 폭포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과 교류하며 그녀는 자연과의 소통을 배워갔다. 마을로 돌아온 후 수진이는 청정 자연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와 용이 전해준 비밀들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점차 제천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용추 폭포를 더욱 사랑하고 보존하기 위해 힘쓰게 되었다. 그 뒤로 용추 폭포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마법적 장소로 명성을 얻게 되었고, 수진이는 폭포의 전설을 이루어낸 마을의 영웅으로 남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고, 제천의 자연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 되어 용추 폭포는 이후로도 깨끗하고 신비롭게 남아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순천의 어느 마을에 커다란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주변 자연을 감싸고 있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아름다움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심금이 울릴 만큼 환상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이 신령스러운 장소라 믿었고, 연못에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랜 옛날에 한 마을의 다리가 아픈 노인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의 다리가 나을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했고, 그러던 중 연못 속에 살고 있다는 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용은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용의 숨결을 맞으면 어떤 병도 낫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위해 용의 숨결을 얻기로 결심하고 제사와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연못의 가장자리에 꽃과 음식을 놓고 마을의 장로가 앞장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연못에 물이 일렁이며 은빛 비늘을 가진 커다란 용이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용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물으니 장로가 감히 용의 숨결을 청하는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용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와 그 진심이 내 마음을 움직였으니 내 숨결을 나누어 주겠노라. 다만 조건이 있으니 그 사랑과 배려를 잊지 말고 항상 다른 이들과 나누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용은 숨결을 노인에게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기적처럼 노인의 다리가 낫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더욱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날마다 연못가에 모여 용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마을의 사람들은 순천이라는 이름으로 훌륭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전설 속의 용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언제나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용의 숨결은 보이지 않지만 그 숨결이 전해준 사랑은 오늘날까지도 순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들이 아무리 바빠도 그 특별한 날에는 연못가에 모여 서로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며 용에게 감사를 전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과 자연, 인간과 전설의 조화는 오늘도 순천의 하늘 아래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철원이라는 고요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눈이 내릴 때마다 신비로운 힘을 발휘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곤 했습니다. 한 해 겨울, 철원 마을의 한 소년
융화는 가족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운이 많이 없었습니다. 융화는 어머니가 아프시고 아버지가 일자리를 찾고 계셨기 때문에 집안에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어느새 마법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숲은 눈이 가장 많이 쌓이는 날 마음속에 고민을 숲에 털어놓으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융화는 어머니가 괜찮아지시고 아버지께서 좋은 직장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숲을 찾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2월의 어느 새벽 융화는 조용히 집을 나서 하얗게 변한 들판을 지나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속에는 하얀 눈이 나무와 땅을 완전히 덮고 있어서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숲 안 깊숙이 들어가자 융화는 자신의 고민을 숲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눈송이 하나하나가 모여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듯이 우리 가족도 서로 도우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눈꽃처럼 빛나는 작은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융화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의 간절한 마음이 이 숲의 마법을 깨웠구나. 희망을 품고 기다려야 해. 눈처럼 차갑고 힘들어 보여도 내 마음이 따뜻하면 반드시 겨울은 끝난단다. 그날 이후로 융화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융화의 어머니는 점점 건강을 되찾았고 아버지도 마침내 좋은 일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융화는 그날 숲에서 보았던 눈송이와 요정의 빛나는 이슬 방울을 잊지 않았습니다. 철원의 하얀 숲은 그 소녀에게 진정한 마법을 선물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숲은 계속 눈이 내릴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며 전설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융화는 할머니가 된 후에도 그 마법의 이야기를 손주들에게 전해주며 따뜻한 마음과 가족의 힘을 믿는 것이 마법의 시작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구미에는 크고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그 어떤 지도에도 그려지지 않았고 오직 마을 사람들만 그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그들조차도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꺼리곤 했습니다. 이유는 대나무 숲 깊은 곳에 매일 밤 펼쳐지는 신비로운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밤 대나무 숲에서는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이는 달빛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이 빛을 월화라고 불렀습니다. 월화가 빛나는 밤에는 대나무 숲이 마치 다른 세상으로 이어진 문처럼 보였고 종종 어린이들은 그 미지의 공간으로 여행을 떠나기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이 숲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밤이 아닌 낮에는 숲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낮 동안 숲에 들어가게 되면 큰 나무 수호자인 죽리망이 앙심을 품고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죽리망은 오랜 세월에 걸쳐 대나무 숲을 보호하고 지켜왔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매우 존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녀 수미는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낮에 몰래 숲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미는 대나무 숲의 비밀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이내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대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은 수민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이로움을 선사했고 그 순간 소녀는 숲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가지를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멜로디 같았고 수미는 그 소리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구름이 하늘을 가리며 숲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숲 가운데 엄청난 형태를 지닌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죽이망이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내가 말하는 진리를 무시하고 이곳에 들어왔는가? 수미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숲의 이야기를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죽이망님께서는 숲을 왜 사람들로부터 숨기시는 건가요? 죽이망은 수민의 순수한 마음을 보고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숲이 사람들로 인해 훼손될까 두려워 너희들로부터 지켜왔다. 그러나 너의 순수한 마음을 보고 이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너를 용서하마. 그리고 이 숲을 너희 마을과 나눌 수 있도록 나도 도와주겠다. 그 순간 죽이망은 수민에게 특별한 나뭇가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너희 마을과 이 숲을 연결해 줄 것이다. 이곳을 늘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라. 수민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모험과 죽비망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 숲의 미스터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은 숲을 소중히 보살피며 죽비망과 공생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미의 모든 아이가 대나무, 숲의 아름다움을 꿈꾸며 자라고 대나무 숲은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더욱 풍요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숲은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리며 한결같이 그곳에 서 있다고 전해집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장성 지역에는 백운호수라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사계절마다 색이 변하는 특별한 호수였는데 봄에는 옅은 연두색, 여름에는 청록색, 가을에는 금빛 노란색, 겨울에는 투명한 백색으로 변하여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 이유는 호수의 깊은 곳에 고대의 마법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전설에 따르면 백운호수에는 오래전 천년 묵은 학이 살고 있었다. 이 학은 매일 밤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그 누구도 그 학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학은 하늘을 나는 자유로운 삶에도 홀로 외로움을 느껴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를 소원했으나 마법의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를 어쩔 수 없이 감추어야 했다. 하루는 마을의 한 소녀가 물가에서 발을 엇디뎌 호수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때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 학은 용감하게 뛰어들어 소녀를 구해냈다. 소녀의 이름은 아영이었고 그날을 계기로 아영과 학 사이에는 깊은 우정이 싹트게 되었다. 하지만 학은 여전히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없어 자신이 사실은 학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아영과 교류하였다. 시간이 지나며 학은 아영에게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커졌으나 고백하면 영원히 백운호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마법의 저주가 있었다. 그러던 중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마을의 현자 할아버지는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학과 아영에게 그 저주를 풀 방법을 전해주었다. 그것은 바로 진심 어린 마음과 희생을 통해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에 학은 용기를 내어 아영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학이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본 아영은 놀랐지만 내심 강한 우정과 애정으로 학이 마음을 받아주었다. 그 순간 백운호수의 물빛이 눈부시게 빛나며 저주가 풀리기 시작했다. 학은 드디어 마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고 아영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호수는 그 이후로도 여전히 사계절에 걸쳐 색을 바꾸며 전설을 아는 사람들은 그 빛의 변화를 볼 때마다 아영과 학이 이야기를 떠올렸다. 장성의 주민들은 이 신비로운 호수를 사랑하며 학과 아영의 깊은 우정을 기릴 수 있는 명소로 만들었다고 전해진다.